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은퇴 설계 제대로 하기입니다. 과연 노후에 필요한 적정 월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당장 내일부터 내가 은퇴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가 있으면은 괜찮을까? 100만원, 200만원? 이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21년도 기준으로 은퇴 부부의 최소 생활비 규모는 216만원이었고 적정 수준,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비는 305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희망 은퇴 나이는 68.2세였고요. 실제 은퇴 나이는 62.9세였으니까 현실과 이상이 약 한 5, 6년 정도 갭이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조사였습니다. 이런 조사 내용을 보면은 은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긍하는 편이고, 또 은퇴에 대해서 사실 전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 100만 원만 있어도 되지, 이런 이야기 계속 하시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노후에 대해서 좀 괜찮은 은퇴 이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생활비에서 대략 한 80%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만들어야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목적 자금이 필요한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은퇴 설계를 받았을 때 접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식은 사실 아주 잘못된 계산 방식이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까요? 우선 은퇴 후에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65세 시점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은 2%로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의 가치를 위한 자금의 규모는 565만 원입니다. 이 정도 돈의 가치가 또 평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월급처럼 받으려면은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무려 20억입니다. 여기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자금의 규모는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15억이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그럼 이 돈을 모으려면 지금부터 32년간 매달 98만 원을 투입시켜야 되고, 기대 수익률 역시 8%가 유지가 돼야 32년 뒤에 목표 한자금 15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멘탈 꺾는 결과값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황당한 건 자칭 재무설계사라는 분들이 이렇게 은퇴 설계를 해준 다음에 100만 원씩 노후 준비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냥 30만 원, 50만 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10만 원, 20만 원으로 하시죠. 이렇게 뭔가 흥정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엉터리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이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값이 있는데 준비는 이만큼만 하라니, 이건 그냥 사실 연금 판매를 위한 흥정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방식의 은퇴 컨설팅에서 잘못된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첫 번째, 과연 죽을 때까지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필요한 게 맞나 짚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은 왜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이 8%라는 연평균 기대 수익률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공적연금은 정말 저만큼 나올까? 다섯 번째, 소득 상승률 정말 연평균 4%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32년간 저축 가능한가? 그럼 65세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곱 번째, 퇴직연금 중간정산 안 할 자신 있나? 요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해야 보다 현실적인 플랜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목표 은퇴자금의 규모를 여유로운 은퇴자금 규모의 약 80%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월소득도 굉장히 높고 지출이 적은 가구라면은 굳이 하향 조정을 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후 생활비의 규모는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은퇴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다 현실적인 은퇴 자금의 규모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은퇴 직후에는 필요 생활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65세, 요즘에는 65세, 75세까지 굉장히 건강한 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은퇴 직전에 생활했던 그 생활비가
은퇴 이후라고 해서 뭐 갑자기 반토막이 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시점, 대략적으로는 75세 이후부터는 의료비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80세 정도, 85세 이 정도 나이 이후에는 건강하더라도 활동력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이 노후자금으로 반드시 편입을 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집 혹은 뭐 부동산 투자한 것들을 은퇴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은퇴 설계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계산을 할 때는 이 부동산도 좀 반드시 편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반드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페널티도 동시에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의 지급 조건이 좋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미래에 국민연금, 주택연금 최소한 지금보다 조건이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해서 페널티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페널티 적용을 안 하면은 이 공적연금에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있다가 다른 노후 준비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퇴직연금은 일부러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은 대부분 중간정산을 통해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간다든지 혹은 부채 상환 혹은 퇴직연금이 퇴직할 때까지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돈이 또 어디로 가죠? 사업자금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퇴직연금이라서 퇴직연금을 이 은퇴 설계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노후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플랜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투자를 하느냐, 저축을 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6%일 때는 매달 26만 원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기대 수익률이 2%밖에 안 된다라면은 53만 원씩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방식을 활용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현재 소득의 10%가량을 매달 투자 자산으로 투입을 했을 때 65세 정도 시점이 되면은 정말 꽤 괜찮은 수준의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 방식은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앞에 있었던 계산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된 거기는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매달 120만 원씩 받는다라고 계산을 한 거고, 국민연금도 최소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라고 반영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30년 이상 꾸준히 저축을 하고 그 기대 수익률이 6% 정도는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방식은 자칫 굉장히 노후에 대해서 경각심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은, 당신이 활용 가능한 이 부동산 자산은 적어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활용을 할 텐데, 그때 부동산 시장이 과연 이 지금과 같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사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노후자금 마련 방법으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의 10% 그리고 기대 수익률 6%. 결국에는 사회 초년생부터 내 소득의 10%는 떼어놓고 노후를 위해서 세이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 6%가 나오려면은 당연히 적금만으로는 안 되겠죠.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숫자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실적인 은퇴 설계 계산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은퇴가 너무 막연하지는 않지 않나요? 하지만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은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까, 이것도 사실 우려가 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득의 10%씩을 꾸준히 저축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노후에 괜찮은 노후 자금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퇴하면은 사실 준비를 할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은퇴까지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40년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